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 수업으로서 행정처분 아주 중요합니다. 교재 343페이지. 자, 전체를 총괄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문도 많이 보셔야 되고, 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총괄하는 시간. 그래서 343페이지 행정처분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뭐를 기억한다고요? 정지나 취소를 하는 것이다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려가는 것 1번 쭉 내려오시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줄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누가? 국토장관이 일부러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내려가면 1번 지정 취소 사유 5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5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표 8번 보시면서 자, 우리가 수업도 진행했었지만 행정처분 중에서 첫 번째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유 모두 몇 개 암기합니다. 암기문 8번 보시면서 허, 운, 정, 해, 일이 있다. 그래서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공부했죠. 할 때마다 해산인지 또 유산인지 출산인지 헷갈리지 마라. 그까지도 이야기해놨습니다. 허가 뭐죠? 허만 보면 허위 딱 찾아내면 시험 지문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운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근데 운영 규정은 500만 원 과태료 받고 취소된다라고 암기문 돼 있죠. 그 다음에 정보를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받고 취소됩니다. 해가 뭐지요?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취소합니다. 이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해야 된다. 안 하면 취소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암기문 7번, 8번이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건데 원래 본고사 시험 치거든 거래정보망에 대해서 출제했다 하면 이 두 부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7번, 8번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해당 수업에서도 많이 전달했고 자 다시 한 번 더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제목이 뭐죠? 허, 운, 정, 해, 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344페이지 상단 그때 국토장관은 1번과 4번을 제외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청문을 해야 된다. 청문회 동그라미.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건데 취소를 당하는 사람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한다? 청문을 해줍니다. 청문, 오공청문회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사실이 있나를 물어보는 게 청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반을 했다. 해당되면 바로 취소 딱 시키는 게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취소하는 게 낫습니까? 물어보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청문은 사건을 보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 뭐 한다? 청문을 해줍니다.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행정처분하기 전에 청문하여야 한다. OX. X입니다. 행정처분하면 정지나 취소인데 정지할 때는 안 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합니다. 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번에서 4번이라는 말은 이거겠죠. 여기 보면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는 청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정보사업자가 죽어가지고 취소를 시킵니다. 사망해서 가가지고 니 진짜 죽었나? 이래 물어볼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청문을 하고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그 단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정처분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자격이 취소되는데 자격 취소는 교재 보시면 자 하여야 한다라는 사유로서 시도지사가 취소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들 암기문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교재 보셔도 되고 1번 보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격 취소는 뭐라고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해당 수업에서 다 짚었던 것들이죠. 여러분 암기문도 지금 1번부터 35번까지 그 주제가 있는데 1, 2번이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인데 100% 나오는 걸 앞에 걸어 놓자 하고 지금 만드는 자료입니다. 물론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는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앞에 있는 부분을 자주 보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앞에 걸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자, 양대 부정직인데 양이 뭘까요?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을 하고 있거나 징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이것도 이 법 위반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소되더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법을 위반합니다. 어떻게 되면 취소된다고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딱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부정을 심하게 하면 취소되는데, 내려가면 교재로 갑니다. 344페이지 하단 취소 누가 시킵니까?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별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자, 절차 밑에 줄 꽂고 절차 밑에 청문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또는 의견 제출 적어 놓습니다. 청문과 의견 제출을 절차라 합니다. 자,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누구한테 통보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니까 다시 교부한 시도지사의 동그라미. 그래서 자격 정지나 취소는 결국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올라갑니다. 취소 절차 1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할 때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합니다. 취소당하는 사람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합니다. 정지 내릴 때는 청문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도 딱 보면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자, 양도했습니까? 대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취소시켜야 돼. 근데 딱 보니까 청문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보여야 돼요. 어느 것? 징역을 받았을 때는 청문할 필요 없죠. 자, 여러분 징역을 받았다. 이 말은 어디가 있다는 말이죠? 교도소가 있는데 가가지고 징역 받았습니까? 묻는다는 게 웃기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확정된 사실은 청문 안 해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이거는 청문한다, 이거는 안 한다,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확정된 것은 청문하지 않는다. 취소되는 사유에 하나씩 딱딱 있다고 청문 안 하는 게, 여기는 아까 뭐였죠? 사망, 해산. 여기는 뭐 징역 받았을 때 확정돼 있잖아 지금. 그 사람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는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 자격 취소가 되면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줄 것입니까? 며칠 내로? 7일 내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합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취소된 자 그 자격증 들고 있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죠? 며칠 내로 반납하라고요? 7일 내로 반납합니다. 옆에 위반 시. 그럼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이보계 문표 반납휴 이렇게 가죠. 반납휴입니다. 자, 100만짜리 과태료. 자, 내려가면 드디어 3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입니다. 세 번째 행정처분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격정지는 아무리 많아도 얼마다?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입니다. 그리고 정지는 자격정지든 업무정지든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전부 재량적 사유인데, 자, 자격정지 사유 1번부터 7번까지 쫙 돌았는데 당연히 여러분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문 몇 번? 2번. 암기 좀 돼 있죠? 자, 자격정지 사유 이 시간에 암기합니다. 이인을 금 하면 자격정지된다. 수업 중에도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 받는데, 이 자격정지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자격정지는 누가 받는다? 소공사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암기문에 보면 아예 그런 적어놨잖아요. 소공사의 자격정지 사유. 제목부터 딱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정지 받습니까? 이인을 기게끔 하면 자격정지 받습니다. 이 하면 이중소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조심할 거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인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위반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1년을 위반하는 자가 있는데 똑같이 업무정지 6개월이다. 이건 좀 심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각각의 기준을 주고
기준에서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데를 물을 때가 제일 어렵게 나온다고. 그래서 암호문 보다시피 이중소속은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6개월로 되어 있죠. 요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뒤에도 6개월짜리가 있다를 저절로 알려준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 4가지는 저절로 얼마짜리? 3개월짜리예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걸겠지. 하나, 둘, 셋, 4개를 넣고 뒤에 거 하나 탁 갖다 붙여놓고 기준이 다른 놈을 찾으시오. 거기 문제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 정지 기준을 물을 때가 제일 어려우니까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 인, 설, 설, 개, 개, 금이 정지 사유잖아. 그죠? 기준을 물으면 앞에 2가 얼마짜리? 6개월짜리예요. 그럼 2가 있으니까 뒤에도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 6개월 이걸 잡아놓고 나머지는 싸그리 4개월짜리다. 해놓고 이제 천천히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뭐는 6, 뭐는 3, 3, 3, 뭐는 6 이렇게 돌아서면 또 내일 아침에 말개진다니까 지금. 그죠? 크게 잡아놓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인설설 계획금인데 이 자격정지는 소공사만 해당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암호문 글자 그대로 익혀 놓으셔야 되고.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346페이지 상단에 보면 2번 자격정지 절차 1번 등록관청은 이렇게 나갑니다. 등록관청에 동그라미 놓고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줄 걸까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줄 거는데 이런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등록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등록관청이 저 소공사가 위반하더라도 자격정지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찔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찔러줘야 된다를 통보해야 한다. 표준말로 적어놨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 방금 했던 이야기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올릴 수도 있고 감경 깎아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까지가 조문입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중소송은 기준이 6개월이잖아요. 그럼 6개월의 기준을 주고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6개월에 2분의 1을 올리면 얼마? 6개월에 2분의 1을 올리면 9개월, 깎아주면 3개월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아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기준이 3개월로 돼 있죠. 그러면 3개월짜리는 3개월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자, 심하면 2분의 1을 올릴 수 있으니까 얼마까지? 4개월 반까지 자격정지 내리는 거예요. 깎아주면 얼마? 1개월 반까지 내릴 수 있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을 물을 때가 제일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걸 공부해놨잖아요. 지금 이인설설 계획금액 요게 6개월짜리예요. 그럼 2니까 2개니까 뒤에도 2개 있다니까. 그죠? 그럼 나머지 싸그리 3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기준을 찬찬히 찾아 놓습니다. 자, 이뤄지는 데는 큰 단원 4번 등록 취소가 제일 중요한데 절대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4번째 행정처분으로서 등록 취소가 있는데 여러분 한 달 내도록 공부했던 게 절대적 취소 사유, 절취가 있고 상대적, 임의적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해마다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346페이지 하단 절대적 취소가 모두 8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교재를 확인하셔도 되고 암기표에 안 빠질 수가 없죠. 암기표 16번 보십니다. 자, 16번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암기합니다. 해당되는 수업에도 많이 짚었지만 자, 절대적 취소 하면 제목이 뭐지요?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고 시험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억하게 하려고 등록관청에서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중개업을 하다가 취소 탁 돼버리면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 내고 기계 비품 직원들 고용해놓고 일을 하다가 취소 딱 돼버리면 3년 동안 영업 못한다. 사업이 망한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망한다 하고 취소시키시오 하면 안 되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서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기억하라고요. 그때 사양은 몸에 좋은 약이에요. 사양, 우황 이런 거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한다? 울며 불며 이런 거 갖다 넣어도 돼요. 울며 불며 어떻게 한다?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 자, 제목이 잡히신 분들은 결이 뭐다? 결격사유.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사망하면 더 이상 일 못하니까 취소되는 거예요. 허 들어오면 허위만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지 부정한 방법은 올라옵니다. 리 이중소속입니다. 요거 허리 만들려고 리 한 거예요. 북조선에서는 리중소속 그래요. 가까운 대로 읽어요. 리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사가 이중등록사무소예요. 강남에서 등록한 자가 서초 가서 또 등록했습니다. 적발되면 바로 취소입니다. 이중등록사무소. 양이 뭘까요? 양도나 대여함. 등록증 양도 대여하면 바로 적발되면 취소입니다. 이런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업무 정지를 한 번 더 받으면 절대적 취소니까 1년에 업무 정지 몇 번? 3번 받으면 아웃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스트라이크 2개 받은 선수가 하나 더 받으면 아웃되죠. 그래서 1년에 업무 정지 3번이면 절취. 그 다음에 정이 뭐였죠?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소하여야 되는 사유를 찾으시오. 또는 취소하지 않는 사유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더라도 취소하는 사유 딱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상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다고. 절대적 취소만 일단 뽑아내버리면 남은 게 상취밖에 안 남으니까. 그죠? 이렇게라도 접근하셔야 돼.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허리만 잡아야 되겠다. 다른 데 잡지 말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워낙 강조했는데 제가 그지 음료수 마시는 데서 공부 잘 돼 가십니까? 절대적 취소 기억하시죠? 이렇게 툭 물으니까 갑자기 물었으니까 그렇겠지만 뜬금없이 허리 2글자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보름만 지나면 6개는 확 날아가 버리는 모양이라 지금 그죠? 제목 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고 16번 암기문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347페이지 교재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뭐다? 그게 임의적, 상대적 취소 사유가 쭉 들어옵니다.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암기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암기문 27번 봅니다. 자, 암기문 27번이 뭐죠? 개공사의 임의적 취소 사유. 밑에 제목을 잡아야 가사라도 나오죠. 자, 임의적 취소 사유. 노래 제목이 뭐지요? 임금이 등업을 하면 손기정이, 그래 손거정입니다. 6, 2, 3 선언을 한다. 이 제목을 잡고 가사 찾아내는 거예요. 임금이 등업을 하면 손거정이 6, 2, 3 선언을 한다. 이 제목 딱 잡고 가사 찾아갑시다. 6이 뭘까요? 거기 중간쯤 있습니다. 올라가면 특별한 사유도 없이 6월 이상 무단으로 휴업하면 상대적 취소. 2가 뭐지요?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2번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입니다. 3은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에 해당되면 상대적 취소인데 만약에 업무정지가 3번에 걸리면 뭘로 간다? 절대적 취소되는 거예요. 정지가 3번이면 절대적 취소. 어떻게든 2번 받으면 상대적 취소로 갈 거다. 그렇게 공부했죠. 일단 제목부터 잡으시는데 여기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청문 안 해도 되는 거 있어. 취소할 때는 무조건 청문하는데 청문 안 해도 되는 것 어디? 사망, 해산은 청문할 필요가 없겠죠. 나머지는 다 청문해요. 그러니까 취소되는 게 3가지인데 딱 청문 안 되는 거 하나씩 딱 있어요. 이거는 외우지 말고 스스로 익히셔야 돼. 사망했을 때는 굳이 청문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임의적 취소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347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봐봐요. 제일 밑에 1번
등록관청은 사망 해산을 제외한 사유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청문을 시전. 뭐 할 때는 제외하고 사망 해산은 청문할 필요 없죠. 그래서 체크하시고 다시 한 장 넘기시면 348페이지 역시 상단에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역시 며칠 내로 7일 내로 등록관청에 반납합니다. 어차피 취소된 등록증 가지고 있어봐야 도움 안 되죠. 며칠 내로 반납한다고요? 7일 내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때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 법인인 개공사가 해산했습니다. 자,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라 그럽니다. 법인이 죽으면 뭐 해산인데 해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7일 내로 반납해라. 그 대표자의 줄 하나 꺼놓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취소는 굉장히 지금 강조했습니다. 절대적 취소는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이제 다섯 번째 마무리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모두 몇 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행정처분이니까 다섯 가지 공통점이 뭐다? 정지나 취소가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업무정지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업무정지도 아무리 많이 내려도 얼마다?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입니다.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자, 그때 1번부터 거기 박스에 11번까지 쫙 들어오는데 이건 이제 원래는 14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저자가 11개로 했다는 뜻은 그 암기 코드 만들려고 그 11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보는 것보다는 암기문을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2번. 자, 아까도 살짝 보셨지만 개공사가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받는 사유 찾았습니까? 이 14개나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제일 밑에 기준 6개월짜리가 모두 몇 개? 4개. 제목이 뭐다? 1등을 결정한다. 그러면 업무 정지 사유가 14개나 되는데 이 4가지만 딱 잡고 있으면 어차피 14가지가 다 해결이 된다고. 기준이 6개월짜리라는 말은 제일 센 놈들 4개만 딱 잡아놨다니까. 그죠? 그럼 이 4가지에다가 지금 다른 놈 하나 딱 따라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아닌 거 찾아라.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3개월짜리 4개 걸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6개월짜리 하나 들어오겠지. 그래서 6개월짜리 4개는 시험 치는 날까지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 제가 2월 달부터 수업하면서 2월 달에 수업을 할 때 시험이 10월이니까 8달 동안에 이 4개는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2달에 1개씩 암기하는데 이것도 암기 안 하고 시험 치러 가는 학생, 아주 나쁜 학생, 밤마다 저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학생, 내가 그까지도 이야기해놨어요. 2월 달부터 지금 했으니까 지금 이제 6월까지 왔잖아, 지금 그죠? 2개는 최소한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제일 밑에 1등 결정 1이 뭡니까? 그 바로 위에 줄 있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2번은 받았는데 다시 한 번 더 과태료 받으면 업무 정지 나올 때 기준이 얼마다? 6개월이다. 그 다음에 등이 뭐다? 등, 그 위로 가면, 그 위에 올라가면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사유는 자동으로 업무 정지 한번 붙는 거예요. 그때는 기준이 얼마짜리다? 6개월짜리예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두고 있으면 업무 정지 기준이 6개월이에요. 그러면 고용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2개월 내로 해고해야 돼. 안 하면 업무 정지. 마지막 정의 위에서 네 번째 칸이죠.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인데 기준이 얼마짜리다? 6개월짜리다. 그죠? 오늘 나가 있는 확인학습에도 지금 이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학습에 해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해답 아까 잘못됐지요 하고 체크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지금 오늘 했는 수업을 지금 확인하는데, 자, 다시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뭐라고요?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인데 기준이 얼마짜리다? 6개월짜리다. 그래서 6개월짜리 제목이 뭐다? 1등을 결정한다. 이거는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죠? 1등을 결정하니까 여러분은 이래 생각해요. 이거 4가지를 암기하는 순간 합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라고. 1등을 결정한다. 지금 6월입니다. 시험 칠 때까지 넉 달 남았는데 한 달에 1개씩만 암기해도 됩니다. 이것도 암기 안 하는 학생. 어떤 학생? 아주 나쁜 학생. 밤마다 나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학생. 그거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자, 1등 결정. 업무정지 사유 체크하셨고.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갑니다. 349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동그라미 4번 상단에
업무 정지는 그 별표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할 수 없다.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소멸시효 또는 점 찍고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소멸시효 점 찍고 34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349쪽에 상단에 동그라미 4번 업무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할 수 없다. 옆에 뭐라고요? 소멸시효 점 찍고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자, 그 동그라미 3번을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여러분은 그림 그리지 말고 쉬는 시간에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멸시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2000년 1월 1일 인장 등록을 위반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압니다. 개공사, 소공사는 인장 등록해야 되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월에 업무 정지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장 위반이다. 이렇게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1월 1일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그게 업무 정지 사유잖아요. 근데 위반을 했지만 꼭 그날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2005년이 됐어요. 1월 1일 개공사에게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오늘 공부하셨죠? 자,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를 감독할 수 있다. 들었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으면 거행하면 거래 동향 행정처분할 때 감독할 수 있죠. 감독을 나가가지고 원래 거래 계약서는 몇 년 보관하도록 돼 있죠? 손 다쓰기 편하잖아요. 거래 계약서 몇 년? 5년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감독을 나가서 거래 계약서 5년치를 가져와 보시오 하고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5년 전에 인장 등록 위반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것이 업무 정지 사유인데 업무 정지는 얼마?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이랬다고. 그래서 내릴 수 없다를 뭐라 부른다? 이거를 소멸시효 제척기간이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업무 정지는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면 할 수 없다라는 뜻은 개공사에게 유리한 조문이다, 불리한 조문이다. 유리한 조문은 기억해놔야 돼요. 그럼 이거를 또 강조하고 싶어서 그럼 업무 정지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때 위반한 사유가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결사 허리 하면 리가 뭐다? 이중 소속을 이때 위반했지만 이때 꼭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5년 만에 적발됐어요. 취소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고. 취소에는 소멸시효가 없다.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시라고. 되겠습니까? 뭐에만 소멸시효가 있다? 업무 정지에만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취소되는 사유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느라도 적발되면 취소하겠다는 뜻이에요. 되겠죠? 여기까지를 소멸시효를 익혀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은 6번 별표입니다. 행정처분 효과의 성계인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정처분의 성계에서 성계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성계. 자, 이 성계도 지금 조문이 3개이기 때문에 그림을 제가 2개 그릴 겁니다. 그림을 2개 그리고 다시 법조문을 보면 2번 수업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림을 잘 봅니다. 따라 그리지 말고 쉬는 시간에 안 지울 테니까 언제든지 그리셔도 됩니다. 잘 따라 그리는 사람은요 3대 빵입니다. 잘 따라 그리는 바람에 잘 듣지도 못해. 1대 빵. 그 다음에 적으면서 틀리게 적어놔. 2대 빵. 그죠? 그 다음에 뭐 적었는지도 나중에 몰라요 또. 3대 빵. 그렇게 어렵게 적어놓고 3대 빵 되는 것보다는 한번 잘 보는 게 훨씬 낫잖아 지금. 그죠? 자, 지금 성계라는 말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A라는 개공사가 지금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산다고 칩시다.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자, 중개업을 하다가 강남에서 어떤 행위가 적발이 딱 됐습니다. 그냥 적발됐습니다. 이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중 소속이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중 소속이 적발되면 절대적 취소되는 사유잖아. 그죠?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다시 적발이 됐는 게 인장 등록을 위반했습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뭐라 그랬죠?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적발이 딱 되면 이제 취소나 정지가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자, 그 정지나 취소를 피하려고 스스로 폐업을 딱 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자, 취소될 자가 정지될 자가 적발이 딱 되니까 지금 이제 내일 모레쯤 취소나 정지가 나오겠지. 근데 자기 먼저 내일 폐업 딱 내버려. 폐업 내도 된다 안 된다? 폐업 내는 건 내 자유죠. 내가 문 닫는다는데 말릴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람 왜 폐업했죠?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그죠? 폐업을 탁 내고 영 가버리면 괜찮은데 고개 숙이고 조신하게 좀 있다가 다시 옆에 동네 서초에 와가지고 재등록을 딱 합니다. 왜? 하던 일은 마저 해야 수수료 받을 거니까. 재등록을 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해준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취소나 정지 당할 놈 한 놈도 없겠죠.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폐업 내버리고 고개 숙이고 좀 있다가 다른 데 가서 그 일을 한다면 이게 법의 정신이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폐업은 자유지만 재등록이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한 사실을 성계한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성계한다는 말은 재등록이 딱 되고는 당신은 취소될 일이 있었겠지요. 취소를 시키고 정지될 일이 있었으니까 정지를 하겠다. 이거를 행정처분을 성계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합리적이라는 것도 이해되시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안 한다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됐더라도 3년 동안 일 안 했으면 어차피 3년 넘으면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3년이 지났는 것에 대해서는 취소할 필요는 없다. 정지는 아무리 많이 더 정지를 받아도 6개월의 정지잖아. 그죠? 그럼 6개월 동안 일 안 했으면 굳이 정지 내릴 필요 없는데 요거는 도망갔다고 괘씸죄를 좀 붙여서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계합니다도 중요하지만 개공사를 도와주는 게 3년이 지나면 취소는 안 하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하지 않는다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이를 행정처분의 성계랍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A라는 개공사가 그림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그죠? 위반했으니까 정지 받았겠죠? 뭐 정지 한 3개월 나왔다 치고 그러면 이제 3개월이면 4월 달 지나서 5월 달부터 영업하는데 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5월에.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정지 체질이다. 이래야 합니다.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업무 정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공부한 사람은 알잖아요.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받아버리면 절대적 취소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아니까 내 2번 딱 받으니까 위험하다를 스스로 안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폐업을 탁 낸다고요. 정지 2번 받은 자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폐업하는 건 내 자유잖아. 그죠? 폐업을 해놓고 조신하게 고개 숙이고 좀 있다가 옆에 동네 가서 서초에 가서 다시 재등록을 합니다. 왜? 하던 일은 마저 해야 수수료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재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드디어 10월 달에 또 업무 정지 나왔습니다. 왜 정지 받았죠? 정지 체질이니까 체질.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서초에서는 정지 한 번밖에 안 받았잖아.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런 법이 성립을 안 한다고. 1년에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 한 번 더 받으면 취소되는데 2번 받은 자가 폐업 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한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 따라가 본다? 1년간은 성계하겠다. 이렇게 해야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잖아. 어디 가서 하더라도 따라간다는 뜻이잖아. 그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과태료도 1년에 업무 정지 과태료를 받은 자가 한 번 더 과태료 받으면 업무 정지 내려야 돼요. 그럼 이 과태료도 1년에 몇 번 받은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처분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 1년간 성계합니다. 이게 합리적이잖아. 지금. 그죠?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정지나 과태료는 폐업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그림 잘 보라고요. 처분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월 달 정지받고 5월 달에 정지받은 자가 폐업 냈어.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등록을 하는데 정지를 2월 달에 받았어요. 그럼 2월 달에 받았으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1년 안에 몇 번 받는가를 봐야 되잖아. 1년 안에.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잘 봐놓으시게 됩니다. 자, 요 두 그림 이해했습니까? 요 두 개 그림을 지금 법 조문으로 한번 보라고요. 6번에 1번.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스스로 폐업을 딱 냈다 이 말이잖아. 그죠? 폐업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기본적으로 뭐 성계한다. 성계에 줄 딱 긋고. 자, 동그라미 2번 이제 그림 기억나야 돼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행한 업무 정지와 업무 정지 동그라미 과태료 동그라미 요 두 개의 효과는 줄 것입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줄 거놓고 개설 등록한 자에게 성계한다. 밑에 주의에도 적어놨지만 처분일이라 그랬지 이거를 폐업일 하면 틀린다 표시해놨죠.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재등록 개공사에 대한 행위처분 동그라미 1번 폐업 후 몇 년? 3년 이내에 재등록을 한 개공사에 대해서 등록 안정한 폐업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뭐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럼 3년 이내니까 3년 넘으면 안 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2번 적어놨잖아요. 3년을 초과하여 폐업했다면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는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 1번, 2번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시 3번. 자, 폐업 후 1년 이내에 얼마 이내에요?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공사에게 등록 안정은 폐업 전의 위반을 사유로 뭐 할 수 없다? 업무 정지를 할 수는 없다. 그럼 1년이 넘었으면 안 한다는 말하고 같죠? 거기 4번. 1년을 초과하여 폐업했다면 재등록한 개공사에 대해서는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 정지를 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결국은 3번, 4번도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그죠? 풀어서 자꾸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자꾸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내용은 그거라고요. 마지막 5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줄 것입니다.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를 옆에다 적기를 할 수 있다 하면 X예요. 아, 요거는 너무나 까칠하죠. 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법에 뭐라고 되어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한가를 이렇게 익혀봐요. 자,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취소될 사유가 적발됐습니다. 그럼 좀 있으면 취소가 나오겠지. 근데 자기 스스로 폐업 딱 내버렸어. 그죠? 폐업을 딱 내고 갔는데 재등록을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2년 11개월 20일 만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도 별난 사람이죠. 취소될 사유는 얼마가 지나면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재등록 언제 들어왔다고요? 2년 11개월 20일 만에 들어왔어. 그럼 자, 등록을 신청하면 우리가 배우다시피 등록 며칠 만에 해줍니까? 7일 만에 등록해 주잖아. 신청하면. 그럼 또 7일 지났어. 이제 3년 되기 얼마 남았어요? 3일 남았어. 그런데 아직도 3일 남았으니까 당신은 취소시키고 3일 뒤에 다시 오시오.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2년 11개월 20일 만에 왔는데 이 사람 아예 막 10일 지나서 와버렸으면 끝났잖아. 이제. 그죠? 그러면 등록하는데 7일 걸리고 이제 3일 남았으니까 취소시키고 성계해가지고 3년이 안 됐으니까 취소시키고 3일 뒤에 오시오. 이거는 불합리하니까 이렇게 성계를 할 때는 폐업 기간과 사유를 고려해 줘야 된다. 법에 이래 돼 있다고. 그럼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은 한 3일 정도는 이제 성계하지 말고 바로 일하도록 해주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딱 들어보니까 이거를 고려해야 한다가 유리합니까? 할 수 있다가 유리합니까? 하여야 한다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유리한 조문을 불리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한테 수업하기 좋게 2년 11개월 20일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년 11개월 만에 왔어요. 그러면 3년 되기 얼마 남았죠? 이제 한 달 남았어. 그럼 한 달 남았는 것도 한 달 뒤에 다시 오시오. 이거보다는 그냥 그대로 일하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폐업 기간과 사유를 뭐 고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유리한 조문을 주의롭게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공부를 잘한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A라면 자, 이제 취소될 사유가 적발됐어. 그래서 이제 폐업해 놔놓고 이제 쉬고 있는데 한 2년 11개월쯤 되니까 경기도 좋아졌고 야, 나 다시 중개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아직 3년 되려면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달 기다리지 말고 등록 신청을 딱 해보는 거예요. 그럼 며칠 만에 나온다? 7일 만에 등록 나오겠죠. 그럼 관청에서 3년이 안 됐으니까 당신은 취소하겠소 하면 책을 팔랑팔랑 들어가서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럼
그럼 고려해주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이걸 법에 고려할 수 있다면, 너 안 해주겠다는데 할 말 없잖아, 지금.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밑에다가 옆에 할 수 있다,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강조해서 수업 안 들으면 몰라요. 이거 뭐 고려해주면 되지. 한다, 할 수 있다가 뭐 그래 중요한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응용 문제 한번 내봅시다. 자, 이제 고려해야 한다도 배우셨다면 지금 이 사람이 취소될 사유가 있었어요. 폐업 내버렸어. 그리고 영 갔으면 되는데 2년 만에 들어왔어. 2년 만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중개업을 못 할까요? 다시 취소되는 사유가 있었는데 폐업 내고 얼마 동안? 2년 동안 있었어. 2년. 그리고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중개업을 못 할까요? 1년간 못 하는 거예요. 왜?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3년 동안 일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고 성계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됐을까 봐 다시. 취소될 사유가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폐업했어. 하고 얼마 동안 1년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일 못할까요? 2년 기억하시겠습니까? 3년에서 뭐를 공제한다? 폐업 기간을 공제한다고. 결국은 몇 년 동안 못하게 한다? 3년 동안 못하게. 3년이 지나면 성계 안 하니까. 그렇게 응용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3년에서 뭐를 공제한다? 폐업 기간을 공제한다. 그 응용 문제로 기억하라고 지금. 응용으로. 자,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면 이제 벌칙이 들어오죠. 아, 벌칙도 이거 양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칙도 다음 주에 총괄하면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고 관리하도록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이 단원이 잘 틀리고 어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거 이해하셨죠? 업무 정지는 얼마?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그거를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취소는 3년이 아니라 5년이 가더라도 취소는 할 수 있다. 왜? 소멸시효가 없으니까. 그죠? 이거 이야기할 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이해됐어요. 자, 취소는 몇 년? 3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고, 정지는 몇 년?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 따라간다? 1년 동안은 따라가 봐야 된다. 그림이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를 그림을 그리면 이해를 하는데, 이걸 한 문제에 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어지러워집니다. 정지는 3년이 지나면 안 한다 그래 놓고는 또 지금은 1년이 지나면 안 한다네. 이래서 이제 정신없는 소리가 슬슬 시작되기 시작한다고. 취소는 3년이 아니라 5년이 가더라도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취소는 3년 지나면 안 한다네. 이건 또 뭔 소린고. 막 이제 이래 한 문제에 다 들어오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린 거는 알아들었다고. 하나는 그죠? 그럼 이게 한 문제에 들어올 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렇지, 지금 대답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그림에는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 있다? 폐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 그림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폐업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큰 줄기를 딱 보고 계셔야 된다고. 이거를 하나에 따로따로 문제가 나오면 따라가면서 해결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한 문제에 딱 끌어놔.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안 한다 해놓고, 지금은 또 소멸시효가 없다네, 10년이 지나도 한다네, 이렇게 막 정신없는 소리 하면 안 되고, 폐업이 있다 없다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폐업이라는 게 보이면 요 그림 두 개만 기억하셔야 돼. 폐업이 없으면 여기 보고. 되겠죠? 그렇게 해서 큰 줄기를 잡아 놓으셔야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아주 단조롭고 그림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면서도 문제를 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해설해줘도 막 어지러지한 모양이라, 그죠? 뭐하고 뭐가 차이다? 폐업이 있고 없고. 그래서 그림이 달라져 있다고. 그죠? 그 큰 부분은 스스로 딱 체크해 보셔야 되고, 또 스스로 그림도 한번 그려봐요. 지금 그렸던 그림을 그대로. 그죠? 법조문은 2번 수업을 다 했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벌칙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총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전체를 한번 더 보고 진행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